후반기 의장 선거에 이어 부의장 선거를 두고 도의회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의회 시작 전 불협화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나 문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하반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조선도시로의 제도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가 우선인 의회인데 후반기 의회 시작 전부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하영 의원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자 의회는 파행으로 치닫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대한 후보는 류경환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자 출마한 김하영 의원의 득표수는 29표, 류경환 의원은 25표. 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도의회 민주당 소속 33명의 의원 중 67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부의장 선거는 연기됐습니다. 산의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자 의사 진행관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잘 좀 정리를 좀 해서 이후에 좀 정돈된 모습으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이나 무소속에서 후보를 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도저히 회의를 진행을 못하는 이런 현실이. 사흘 만에 재개된 부의장 선거. 민주당 몫의 제1부의장에 장규석 의원이 29표로 이상인 의원을 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됩니다. 장 의원 역시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은 후보로 의총의 선택은 이상인 의원이었습니다. 의장 선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불똥은 미래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 선거로 튀었습니다. 통합당은 예상원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두 차례 투표에도 과반표로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22표, 무효 11표, 기권 24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대상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부의장 선거는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과 제1부의장 모두 당론과 배치된 후보가 당선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통합당의 기권과 무효표로 반발을 나타낸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위원장은 합의대로 민주당 5석, 통합당 2석을 유지했지만 여기서도 민주당의 기권과 무효표가 발생했습니다. 부결된 제2부의장 선거일은 후반기 의회 개원 첫날인 1일. 의회 시작도 전에 불거진 불협화음에 도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제3대 통합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3선의 이치우 시의원이 선출됐습니다. 30일 열린 의장 투표 결과 미래통합당 이치우 의원이 27표, 무소속 주철 의원이 14표를 얻었으며 당초 민주당 후보였던 김종대 의원은 건강 문제로 사퇴했습니다. 이 의장은 사명감을 갖고 의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회 하반기 부의장에는 정의당 노창섭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의료나 교통체계가 열악하고 문화복지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농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지역인 김해와 밀양에 1시간 안에 의료 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농촌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생린면에서 나고 자란 윤진욱 씨.
이웃들과 사물놀이나 요가 등을 함께 배우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생림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복지관 단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문화 쪽으로 이래 활동을 하려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또 회의를 했다가 책상을 덜 내고 또 그 공간에 또 활동을 하고 또 원위치 했다가 회의를 하고. 의료시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형 병원까지 40분은 걸리는 탓에 응급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생림면만 쇠퇴 중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공장이 많습니다. 예, 돈만 버리고 가지 여기 거주를 안 합니다. 인구가 이제 줄다 보니까 더 개발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퇴보되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당연히 불편하다는 인식 속에 부족하기만 한 생활 인프라를 감내해왔던 주민들. 이제는 1시간 이내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30분 내에 보건과 보육 서비스를 받고 60분 거리 안에 문화,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5분 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이 오는 2025년까지 조성됩니다. 경남에서는 김해 북부권인 생림, 상동면과 밀양 서부권인 청도, 무안, 부북면이 우선 사업지로 선정돼 국비 6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김해의 경우 기존 면사무소를 행정 서비스뿐 아니라 문화와 복지, 보건, 보육이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건강증진 전문센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전적으로 묶은 이유가 종합적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면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면단위에서 해결을 하고 부족한 시설은 동단위 가서 해결하고 지금은 막 불편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노인들이 특히 불편한 점을 많이 이제 해소될 거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농촌협약은 내년 초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을 체결한 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갑자기 산배탈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사고죠. 해마다 이맘때면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산사태 징후를 포착할 수는 없는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여기에 힌트를 얻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극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극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경남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9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해 외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인근 빌라 주민 11세대 17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30일 오전 0시 30분쯤에는 의창구 도계동 도로 사면이 유실돼 한때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기도 했습니다. 합천과 고성 등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지고 거제 고성에는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다슬기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6월과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순간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여름철 순환사고가 끊이지 않는 강원도 홍천강 일대. 지난 14일과 23일 홍천강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낮에는 못 잡아요, 없어서. 밤에 이제 많이 잡다가 익사야지. 밤 되면 이제 가위로 나오지. 그래서 장사꾼들이나 여자들이 이제 밤에 가위로 이렇게 잡다 보면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지. 깜깜할 때는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달에만 강원 지역에서 모두 3명이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는 등 한 달 동안 전국에서 1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발생 지역도 강원도 홍천과 영월, 충북 영동과 경북 청송 등 내륙 강가나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다슬기 잡이가 무서운 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 제가의 유원지에서 그나마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아 물놀이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차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물이 금방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걸음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이 허리춤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속만 들여다보고 이동하다 보면 순식간에 깊고 물살이 센 곳으로 휩쓸리는 겁니다. 글쎄 뭐 요런데 되니까 하게 안 되네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되네. 다슬기 잡이가 주로 이뤄지는 하천에는 바위가 많을 뿐 아니라 곳곳에 이끼와 수초까지 자라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2명 이상 함께 활동하며 야간이나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은 모두 52명. 그중 65%인 34명이 6월과 7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역 관광업 활성화를 자신의 최고 성적표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스크린에 파워포인트를 띄운 채 기자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한 겁니다. 변 시장은 자신의 최대 성과로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과 대통령의 섬 저도 개방, 지역 관광업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어려운 우리 재정에 큰 힘을 줬던 예산 1조 원 달성, 7천억 규모에 머물던 예산을 1조 원으로 만들어낸 게 지난 이전의 시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 경제의 기반인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연장과 거제형 일자리 창출, 조선업 고용 유지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등을 꼽은 겁니다.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남부 내륙철도 역사 문제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배듭 지은 것도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변 시장 자신도 이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나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그 시민들이 많이 이제 있는 부분에 대한 맹쾌한 어떤 답들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변광용 시장. 남은 임기 동안 시민 행복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 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과 부당한 양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만 인정해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환경단체가 주남저수지 유수지 부실 관리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3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수지 인근 각종 불법 시설물에서 나오는 오물로 주남 저수지 수질이 오염되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수지 목적 외 시설물 사용 허가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생태적 복원 계획과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농업용 저수지 관리 능력이 없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해체하고 주남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예산 66억 원을 투입합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방역지원 사업, 공공업무 지원, 환경정화 사업, 녹지조성 사업 등 모두 9개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합니다. 일자리 사업에는 모두 1,200여 명이 선발될 예정으로 1차에서 700여 명, 2차에서 400여 명이 선발됩니다.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로 만 18세 이상 지역민 중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 시금은 8,590원입니다. 경남에서 2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7.62제곱킬로미터가 다음 달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곳은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으로 도내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00여 곳, 71.27제곱킬로미터 중 1,400여 곳, 37.62제곱킬로미터가 실효됩니다. 실효되는 곳은 도로가 1,296곳으로 가장 많고 공원이 107곳, 기타 92곳입니다. 경남도는 이번에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약 11제곱킬로미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생산 보전 녹지로 지정하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등으로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9월 18일 개최하기로 했던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군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과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데다 여름 휴가철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룡 엑스포는 아이들이 주 관람객이고 밀폐된 전시관에서 관람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연기 여부는 다음 달 2020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 28도를 보이며 자외선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 보이다 일요일 비 소식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해상은 맑겠고 동해 남부 앞바다 비가 온 뒤 개겠지만 바다의 물결 최고 5.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모처럼 세차하기 좋겠고 불쾌지수와 식중독지수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